멀리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들은 또 이렇게 오신 덕분에 허리 한번 펼 시간을 또 가졌네.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들 골목 집집마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 우리가 와서 봐도 이렇게 심각한데 막상 여기 사시는 어른들은 얼마나 막막하고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정말 정치를 잘하고 행정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저는 원래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서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내일로 미루고, 오늘 우리 당원들 300명이나 복구 지원 활동에 와서 같이 하게 돼서 제 나름대로는 의미를 찾고 싶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임 100일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내일 국회에서 간담회 자리에 주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수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현장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수해의 피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다. 한 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하여튼 다 못 쓰게 되고, 식기, 음식, 쌀, 가전제품, 가재도구, 심지어 가구, 그러니까 이제 집도 뼈대만 남고 벽지, 장판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엄청나게 심각하고, 그걸 처리하고 복구하는데도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서 수해는 막을 수 있으면 제대로 막아야 한다. 무조건 막는 데 드는 노력과 비용이 피해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설마 하는 생각을 버리고 진짜 홍수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훨씬 더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어르신들 보면 뭐 이야기하다가 또 목이 메이고 막 이런 어른들이 많으시던데, 지금 현재 수해에 대한 구호 시스템은 턱없이 약하다. 어제 당정 회의를 통해서 재난 구호 금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뭐 또 사망 경우에 얼마 올렸지만은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어도 3, 4배 이상 올려야, 보시면 뭐 2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랐다고 하지만은 200만 원 가지고는 뭐 가전제품 하나, 이불 하나 제대로 갖출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어렵고 위난을 겪을 때 그것을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면, 이런 재난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저는 오늘 어느 신문 사설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섬진강 수계의 이 수해는 인재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례하고 하동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강 중간에 모래가 쌓여서 하중도, 소위 섬이 형성되고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물 흐름을 엄청나게 방해를 했는데, 그것을 좀 파내고 정비해 달라고 하동군수나 이런 사람이 여러 차례 문서로도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연 그대로가 좋다는 이유로 손을 보지 않으니까 계속 모래가 쌓여서 말하자면 강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댐을 관리하는 데가 세 곳이라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그 이름이 지금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은 한수원, 그 다음에 일반 용수 이용은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농업용수는 농촌공사. 이런데 보통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하면 또 물이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홍수를 앞두고도 물을 될 수 있는 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가 봐요. 그게 과학적인 데이터 가지고
어느 정도 강수량이 오면 얼마 정도 흘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 수계에 이 많은 비가 예상됐는데도 물을 예비 방류를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채로 가지고 있다가 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일시에 감당이 안 되게 많이 방류를 한 것 같아요. 하고 이 수자원 공사가 이 방류한 것도 사실은 말 바꾸기 하고 뭐 잘 맞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섬진강 말고 딴 데 또 보낸 것도 있다 이런데 그건 뭐 1톤밖에 안 보냈는데 그걸 감추려고 하고 있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가 예상되면 좀 댐을 미리 비웠다가 비가 많이 오면 거기서 가두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게 이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주장하고 지역의 시장 군수들이 수자원 공사에 가서 항의를 하고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 있어요. 지금 뭐 AI 시대고 IT 시대에 왜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건지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대표님이 강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신 강바닥이 지금 계속 토사가 밀려면 높아져가지고 물 수계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금 보충 설명하면 4대강도 보를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4대강이 그때 준서를 강바닥을 2.5m를 전체를 파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 흐름이 좋아지고 홍수 문제가 거의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 준설하기 전에는 농식품부에 예비비가 1조 원씩 들어갔습니다. 계속 홍수비로. 그 뒤에 준설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거의 10년 동안 조사해 보면 거의 그 홍수 비용이 안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섬진강도 협곡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세게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래톱이 생겨가지고 그걸 준설을 안 해버리니까 이번에 물막음이 되져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큰 천재가 일어난 거고요. 그 인재죠. 그 다음에 좀 거기에 좀 조금 제가 내부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 수자원에 대한 댐이랄지 뭐랄지 주체인 주무부처가 국토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러한 주체를 바꿨어요. 환경부로. 이 환경부는 환경 문제가 주도적이지 그러한 준설하고 댐 관리하고 그러한 오랜 동안 해왔던 그러한 경험 또는 그러한 이렇게 데이터 이런 등등이 아주 뭐 어쩔 수 없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로 이렇게 이관을 하는 그거가 이번에 큰 그러한 아마 조사해 보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든 분야는 이 전문가를 이렇게 전문가에 대해서 우대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듣고 전문가를 가지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홀히 한 정부가 이런 큰 사건에 이렇게 하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서 여기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피해본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 추가로 또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구례 같은 경우에 소가 지붕으로 올라갔잖아요. 거기 수백 헥타가 지금 거기 봄에는 양파 마늘하고 여름에는 수박하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메론합니다. 그런 데가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 대책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한 15년 지금 재대책 재보험이 지금 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재보험이 없을 때는 3억 원을 그 가구마다 최대한 3억 원을 했는데 재보험 생기니까 2억으로 줄고 또 그 다음에 요새는 5천만 원까지 내려가서 한 집에 보상을 해주는 거가. 근데 그러면은 재보험이 완전히 90%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돼지 닭은 97% 8% 됐으니까 완성이 됐지만은 소는 지금 12%입니다. 그리고 아예 원예 이런 등등은 그런 보험도 제대로 들어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쑥대밭이 되다 보니까 이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사실상 이런 재난 시에 얼마나 거기에 대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러한 기반 구축이 돼 있느냐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데 우리는 그 분야에서는 지금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치계도 정말 이거를 우리 통합당에서 아주 깊이 있게 그걸 파고 들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또 상임위에서 그거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풀어갈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로 저희들이 이제 3일차 이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충주하고 단양, 그다음에 이틀째는 이제 두 번째는 구례하고 하동, 오늘 이제 세 번째 남은 일인데 오늘은 의원들이 28분인가 오셨다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이 부산, 포항, 뭐 대구, 서울 이런 데서 단체로 자원봉사원 분들이 합쳐서 270분 정도 됩니다. 300분 정도 되는데 5인 1조씩 해서 한 60개 정도 되죠. 각 집마다 들어가서 가재도구 정리하고 걸어 씻고 하는 일, 뭐 또 쓰레기 같은 것 나르는 일을 아주 열심히 다 많이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이 당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 지역에 우선 당원 중심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좀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시작을 해서 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도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일손이 필요한 지역은 2008년에 서해안의 기름 유출 사고 때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그걸 해결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많이 좀 그래 가는 그런 운동이라 할까요? 움직임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 가장 먼저 저희 당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조직적으로 많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구축해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점점 더 조직적이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의용입니다. 대표님 말씀에 부연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우리 의원님들 중심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이 이제 원내대표님의 제의에 의해서 8월 5일날 충주 단양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날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에서 했고 오늘 우리 전북 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석 인원 연인원으로 한 70여 분 되고요. 전체 봉사자는 처음에 50분 정도 의원님하고 뭐 이렇게 우리 당원분들 보좌진들 해서 50분 정도 오셨고 두 번째 8월 11일 지난번에 100여 분쯤 됐습니다. 양쪽 지역에서. 그리고 오늘은 300여 분.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가 늘고 있고 지난번 일부 언론에서 뭐 저희가 뭐 초선 의원님들한테 동원령을 내렸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그는 좀 사실과 달라서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같이 공유하는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공지를 하고 수시로 참석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그 안에서 다 같이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표님도 참여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초선 의원님들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이 응급 복구라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바로 내일 이제 어디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약속이 있는 의원님들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틀의 시간을 주고 이제 해서 많은 분들 오셨고 뭐 박지인 의원님, 김도업 의원님, 윤재혁 의원님, 다선 의원님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정은천 의원님도 오셨고 이만희 의원님도 오셨고 대선 이상 의원님도 많이 참석하셨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 단체 카톡방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이 부득이한 약속만 아니면 꼭 참석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하고 원내대표님께서 각 당협별로 우리 뭐 원내가 있는데 각 당협별로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이렇게 시도당 차원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돕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해가 있었을 때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국민들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재해 상황별로 유형별로 대응 키트를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댐 관련한 문제가 섬진강 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댐 수위 조절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 댐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차원에서는 기상청의 예보와 댐 수문 관리, 댐 수량 관리에 대해서 과연 이 매뉴얼대로 작동을 했는 것인가 국민들이 그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재해 구호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원내 우리 조영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내에서 또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 원내대표님께서 100일 기자회견을 취소하시고 또 이렇게 의원님들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우리 기자분들도 내일 괜히 물론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조영 대표님 100일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원봉사자가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꼭 좀 자원봉사를 권장하는 그 내용을 꼭 좀 담아 주십시오. 설레임 마음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제가 호남 지역의 그 보수당 대표로서 10년간 이렇게 고생을 해봤는데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 통합당까지 연이어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참여하는 등등이 참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차 비대위원장님 바로 이어서 원내대표님 오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과정에서 호남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을 수도 없었고 이렇게 크게 있다는 게 놀라운 문제예요. 어제 우리가 또 예결위원 간사인 추경호 간사하고 또 김기현 사선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배준영 4명이 대표단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예결산위원회에서 뒷바라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갔더니 그분들이 정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침의 문제 이러한 거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역시 와서 직접 보는 거하고 그냥 서울에서 느낌으로만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피해 현장에 봉사로 와가지고 직접 느끼면서 공감을 가질 때 앞으로 그러한 갈등에 뛰어넘어서 신뢰관계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설레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더 추가를 드립니다. 또 지역에 오니까 건의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60억 이상 피해인데 그게 공공의 피해가 60억 이상 돼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면으로 볼 때는 엄청난 피해지만은 그게 한 군에서 60억이 안 되면 그 지역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서 읍면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공공의 피해에 관해서만 예산 지원이 있고 개인 피해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라간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현실화해서 재난에 처한 국민들이 이 국가로부터 적시 좀 구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더 정비해 갈 겁니다. 2배로 올렸지만은 그것으로 부족하고 특히 이 의식주 기본을 갖추는 데 필요한 지원은 적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법 제도를 더 정비하는 데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요 정도 하시고 우리 일하러 갈게요. 이제 예.